물러간 자리에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장맛비와 함께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지도력과 전략의 한계를 드러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를 향해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을에 전략 공천된 권은희 후보가 광주를 찾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후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 기피의 영향 때문인데 특히 전남 지역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너구리가 큰 탈 없이 물러가기가 무섭게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은 하루였습니다. 장맛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농민들은 가뭄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첫 소식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오전부터 푹푹 찌기 시작하더니 한낮의 수온주는 31.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태풍 뒤끝에 갑작스레 찾아온 더위라 더 덥게 느껴졌습니다. 생 무더위 같은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옷 하나 사입어야겠는데요. 이렇게 더운 줄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한낮에 보니까 날씨가 너무 짜증나고. 폭염에 습도까지 높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불쾌지수가 80 이상일 때는 누구나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당분간 짜증과 스트레스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행히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모레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는 비가 너무 적게 내려 걱정입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광주에 내린 비양은 310mm 남짓. 작년의 70%, 평년과 비교해서는 6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마 시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뭄 걱정을 덜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산을 후보로 전략 공천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오늘 광주를 찾아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폭로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 출마했다며 결심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계산 기자입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선거 후보로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권은희 전 과장은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거리두기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광산을 선거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 전 과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양심 선언의 진정성이 훼손될 거라는 지적에 대해 진실을 밝혀 우려를 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밝혀진 진실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이, 또 제가 걸어왔던 길이 진실을 위한 길이었고 진실을 밝혀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덜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 전 과장은 수도권 대신 당선이 보장된 광주에 출마했다는 비판에 대해 광주 정신을 실현하는 데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정신을 얘기하면서 어느 지역에 나가더라도 동일한 뜻과 동일한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다른 지역에 나가야만이 그러한 거를 살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 전 과장은 전략 공천으로 시민 선택권이 빼앗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을 진지하게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략 공천에 대해 과연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730 재보궐선거 대진표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과정에서 전략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당내 분열과 지도부를 향한 불신도 커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등 돌린 민심을 끌어안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29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국가 안전관리 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며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총리 후보들의 연이은 낙마와 장관 내정자들의 구설수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딴 실정은 오는 30일 재보선에서 야당의 반사 이익을 안길 만도 하지만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는 일을 보면 그런 기대도 힘들어 보입니다. 경선을 통해 재보선 후보를 결정하겠다며 공천 신청자들을 불러 면접까지 하고는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심지어 광주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를 서울에 전략 공천해 지역구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는 무시됐고 반발 여론에 대한 설득도 없었습니다. 수원에선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려다 당 안팎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엔 납득할 만한 인물이 전략 공천됐다는 평도 있지만 이 역시 밀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원과 오랫동안 그 노력을 해왔던 지역의 정치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략 공천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에서 구태 정치는 계속됐고 가장 힘을 모아야 할 때 당은 분열됐습니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기고 보는 게 새 정치인지 그나마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는 건지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나주 하순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나주 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나주에 비공식 선거사무실을 차려놨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 측은 17일 본선거를 앞두고 연락사무소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었다며 선관위와도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5.18을 폄하한 일베 회원들이 5.18 묘지를 참배하고 관련자들에게 사죄했습니다. 5.18 역사왜곡 대책위에 따르면 5.18을 왜곡하고 폄하한 혐의로 고소된 일베 회원 2명이 오늘 광주지검을 찾아 5월 단체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일베 사이트 등에 반성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영령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이들이 사과함에 따라 대책위는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도 공소권 없음 처분할 방침입니다. 대책위는 그러나 최근 대구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베 회원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 동구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 경비를 제공한 경위에 대해 노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1인당 200달러씩 준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됐는데 노 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18세 이하 청소년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기는 광주와 전남이 마찬가지인데 전남 지역 감소세가 더 두드러져서 앞으로 20년 뒤에는 10명 중 1명꼴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미래가 암울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광주 지역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비율이 갈수록 떨어져 올해는 22.2%에 그쳤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의 영향 때문인데 장래 청소년 인구는 더욱 비관적입니다. 오는 2019년 전체 인구의 20% 아래로 떨어져 20년 뒤에는 17.9%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미래는 더욱 암울합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20% 아래로 떨어졌고 20년 뒤에는 13%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60년이 돼서야 1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전남 지역에서는 그 시기가 훨씬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18세 이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만 11.8%가 전남에서도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광주에서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비율과 중고생 흡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전남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에서도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전남은 낮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의 실질적 두목이 집안에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광주지검은 총포와 도검 등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광주 모 조직폭력배의 사실상 두목인 52살 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자신의 집 싱크대에 미국제 권총 한 정과 실탄 30발을 갖고 있다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친구를 상대로 채권 독촉을 하는 지인에게 권총을 가져가 협박했다 고소됐고 검찰의 압수수색 끝에 권총 소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상설 홍보관이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 들어섰습니다. 상설 홍보관은 66제곱미터 규모의 유대회 주경기장인 월드컵 경기장을 본딴 조형물과 대회를 홍보하는 첨단 미디어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유대회에서 시민과 함께 광주의 정신과 따뜻함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며 상설 홍보관은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매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콘텐츠 산업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과 문화부 실무자들은 광주 CGI 센터를 방문해 지역 콘텐츠 산업 대표들로부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콘텐츠 산업 발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달 말까지 전국 콘텐츠 산업 실태를 점검한 뒤 체계적인 육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키르기스탄 달라이백 농업부 장관 일행이 전남대학교 친환경 농업연구소를 방문해 농업기술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달라이백 장관은 키르기스탄에서도 친환경 농업 재배 면적을 늘려가고 있다며 전남대가 개발한 젤라틴, 키틴 미생물 농법을 키르기스탄에서도 도입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